디자인을 지속적으로 하자 하는 어떤 결단이 있었나 봐요. 나한테는 대화, 얘가 살아서 있는 생명이, 건축이 정말 정신문화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DMP 건축의 건축가들이고 오늘 이 자리는 건축 얘기가 아니라 박승호 소장님이 만든 디자인 드로잉북을 가지고 그것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가운데 계신 분이 이번에 그 책의 저자이신 박승호 소장님이고, 피터 최 소장님, 백유두 소장님, 그리고 저 오호건 소장입니다. 드로잉북 이번에 출간하게 된 거는 총 그 3권으로 나눠서 나오게 됐는데요. 이 영상은 이 3권을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그 디자인 스케치북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나 의도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대화를 나누는 영상이고요. 이 3권 각각에 대한 영상도 따로 연속돼서 올릴 테니까 같이 내용을 보시면 얘기하려고 하는 바를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자이신 박승호 소장님, 앞에서 소개해드리면 좀 민망해 하시겠지만은, 소개를 해드리면은, 말씀드린 건축가이고, 그냥 건축가가 아니라 사실 대단한 건축가입니다. 왜냐면은, 그 나라의 이제 가장 그 건축으로서 문화적인 대표 선수가 사실 중앙박물관인데,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을 설계하셨고요. 그보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동료로서, 후배로서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건축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프로젝트에서 떠오른 생각들을 스케치로 잘 정리하시고 그걸 또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의 서서로 만들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건축가들이 다 스케치도 좀 하곤 하는데 프로젝트마다 그렇게 다 자기 생각을 쌓아 올리는 게 아주 어려운 작업이고 거의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작업은 그 많은 스케치들 중에서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 3권 정도, 3프로젝트를 추려서 책으로 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책에서 문에 간략하게 썼듯이 그냥 매 프로젝트마다 끝나고 나면 이 스케치들이 그냥 버리기 아깝고 그 다음에 챙겨서 두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다시 보는 개인적인 즐거움이 있겠다 해서 이제 프로젝트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 알지만 프로젝트마다 끝나면 이렇게 우리 주로 트레이싱지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단계별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버리기가 아까운 스케치도 있고 또 두면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뭔가를 이렇게 다시 나한테 깨우침을 줄 것 같은 본인이 한 거지만 그런 것도 있고 정확하게 어느 순간 어느 프로젝트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이게 이 한계 내에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하자 하는 어떤 결단이 있었나 봐요. 굉장히 불편한 게 많고 그래서 또 훈련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도면의 스케일을 스케치북에다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도 어쩔 수 없고 진짜 심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스케치를 한 것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데 이미 마치 다른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스케치 같은 것들을 그거를 갖다가 지워버릴 수도 없고 특히 잉크로 한 거는 더 안 되고 찢어버리면 꼭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 차례 포기할 생각도 했다가 근데 점차 하면서 그게 나한테
거나 좋은 점이 이 발견이 되면서 계속해서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충분히 훈련도 되고 미리미리 예측도 좀 하고 그래서 좋은 점을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 경우는 지금 아이펜스 프로젝트의 미술관인데 이 페이지는 3층이 스케치되어 있고 이 페이지는 2층 그 다음 페이지는 4층, 5층, 6층, 7층, 8층까지 이렇게 이거 이미 다 돼 있는 그 평면들을 여기다 옮겨 놓은 게 아니고 그리드와 큰 형태만을 그려 놓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생각하는 전시실의 기능들을 배치하면서 어떤 동선이 생겨야 되겠다 이런 거를 동시에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여기서 계단이 이쪽 위치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똑같이 이 페이지도 그렇고 이 페이지도 그렇고 전 페이지도 그렇고 고쳐 나가는 동시에 평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만일 이제 다른 일로 해서 중단을 하고 옮겨야 된다 그러면 그냥 책을 들고 다른 장소로 옮겨가서 다시 시간이 허락할 때에 그 페이지를 펼쳐놓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이어갈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통 트레이싱지를 했을 때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장소가 옮겨지면 트레이싱지 뭐 이런 거 다 이미 했던 트레이싱에 있는 스케치들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근데 물론 이제 여기도 이 케이스도 뭐 기본적인 도구들은 들고 다녀야 되지만 그게 하나 있고 그러면은 여기 이 계속 시간이 여기 있는 거면은 지금 보면은 어떤 잉킹은 하드에서 다시 돌아가기 힘든 잉킹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지우기도 쉽고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그러면 그 시간 순으로 와도 되는 건가요? 시간 수도 관련이 되겠지만 확실히.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 정도에서 안 고쳐도 될 것 같아. 확신이 들었을 때. 확신이 들었을 때는 잉크가 들어가든지 이런 식이 되고 여전히 더 파악을 해야 되겠다, 더 다른 것도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거의 모두 연필이나 색연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궁금한 거는 스퀘어 가지고 재놓고 그리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네. 또 페이지 넘겨서 또 여기서 또 스퀘어 가지고 그려서 그게 어찌 보면 아까 얘기했던 훈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많은 저도 오래전에 그렇지만 스케일 이렇게 도면을 보면 이미 마음이 꽉 닫혀갖고 어떻게 그 도면 자체가 나를 옥죄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자신에서 스케일을 쓰고 그리드 라인 만든 거는 이제 구조적인 측면 다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어떤 좋은 판단 또 어쩌면 좋은 판단이 안 되더라도 정확한 판단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던가 싶어요. 그게 훈련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이제 비슷한 흉내를 이제 몇 번 나봤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찢어버리지 않고 하는 거, 이렇게 버리지 않고 계속 그냥 지우지 않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거꾸로 뭐 이렇게 불편해까지 고집할 필요가 있나 이제 싶기도 한데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씩은 약간 수정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 소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동안 지나가면 이만큼 페이지가 넘어갔다 이러면 정말 못 돌아와요. 이제 페이지 수도 엉망이 돼버리는 거고 이걸 내가 건들면 이 페이지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때는 끝난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작업을 했는데 뭔가 이건 좀 아니다 그러면 살짝 아무도 안 보는 새에 싹 찢어버릴 수도 있겠지. 대표님 그러면은 트레이싱지나 이런 데서 좀
막 여러 다른 생각들과 막 러프하게 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좀 확신이 드셨을 때 스케치북으로 좀 정교하게 들어가시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면 될까요? 기초 드로잉 아까 봤던 그 평면 네. 뭐 어쩌면 이 케이스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가 이렇게 막 선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 아웃라인이나 이 네. 그린 라인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들어 약간의 트레이싱지를 써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는 할 수 있지. 네. 그런 네. 작업은 중간중간에 들어갔는데 트레이싱지에다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레벨까지 다 해놓고 그냥 옮기진 쳤대.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초기 컨셉쇼 그쪽에 가 보시면 글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있죠. 글. 아, 글. 앞권이나 네. 앞권. 저는 이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오는 게 처음에는 컨셉쇼 아이디에서 나오는 박 대표님의 있는 그 이 스케치북 특징이 하나는 물감, 두 번째는 글 많이 써요. 텍스트. 저는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저는 못 읽는데 핸드라이팅이 읽으세요? 아니 뭐 비트가 못 이루면 어떻게 다 영어인데 근데 저는 그 개발세발이라. 의사가 처방전 쓰는 악필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디자인 저니가 너무 신기해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막 글 쓰고 소설책 정도 글 쓰고 그 어느 순간에 스트럭처 그리드가 나와서 빨간 연필 거기서 이제 콜가 나오고 구조가 나오고 저는 그래서 후배들한테 이제 박 소장님 스케치로 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건 오늘 이제 드로잉에 초점을 많이 맞췄지만은 피터 얘기하니까 생각났지만은 전 텍스트도 상당히 그러니까. 특징적인 이 드로잉의 특징은 텍스트다. 실제로 자기가 뭘 그렸을 때 머릿속에 막 추상적으로 있는 생각들을 글로 옮기지 않으면 정의가 되지 않는데 글로 쓰는 순간 뭔 생각을 하는지 본인이 알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계속 되게 어려운 글로 쓰는 거 어려운 건데 계속 글로 정의한다는 게 뭐 대단한 거죠. 그리고 글 쓸 때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거울 보고 저한테 이게 그게- 그러니까 다른 제가 그 스케치북에 대해서 지금 이게 건축가들한테 대해서 스케치가 뭐냐, 소위 낭만적으로 이게 스케치의 진실 뭐 이런 얘기를 꼭 오늘 나누고 싶었는데 거기에 이 스케치라는 게 나한테는 대화. 이방 이 얘기 나왔으니까 더 얘기를 하자면 보통 사람들의 스케치를 하고 나면 그걸 끝. 건축가들한테 스케치는 적어도 나한테는 그렇지만 이게 생각이 뭐가 나면 스케치를 해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안 돼. 이 친구가 나한테 물어봐. 이 노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강화 지역 사이즈는 관가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얘가. 그럼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생각을 해서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다른 버전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이 친구가 나를 물어보고 내가 대답을 하고 대답이라는 게 다시 그리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얘가 살아서 있는 생명이. 그러니까 내가 계속 대화하고 여기도 글도 쓰고 뭐 그러면서 다시 내가 글을 읽어볼 때도 있고 안 읽어볼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아재 프로젝트가 되면 그때는 우리 둘이서 나눴던 대화의 흔적이 되지만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는 얘하고 나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그거를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많은 또 예술하는 사람들, 작품하는 사람들 다 그 공감할 것 같아. 이게 그냥 해서 덮어버리면 그걸로 세상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그걸 다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한 프로젝트 끝나고 다른 프로젝트가 됐을 때도 다시 그 전 프로젝트를 들춰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래서 또 하나 좋은 점은 약간 또 다른 얘기지만 우리 트레이싱에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뭐 한 2개, 3개 프로젝트가 같은 파일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 찾으려면 골치 아프잖아. 얘는 책꽂이 이렇게 꽂혀 있어.
그러면 내가 아이페이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싹 빼갖고 이렇게 보면 돼. 그동안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게 아이고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스케치북 안에서 스케치를 하려니까 근데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또 좋은 점 몇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피드 소장이 그 시간에 우리 팀들이 뭘 하나 이런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래서 그 얘기의 연장선일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상당히 개인적인 다이얼로그 같지만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 팀들에게 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물론 내가 또 엑스트라 메모를 더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실제로 안을 만들어서 도면화해서 만들어 보자. 그럴 때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해달라, 유의해달라 이런 메모까지 넣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뭐 많은 경우는 리모트로 거리를 두고 사무실에서 직접 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노트에서 이 사진 찍고 노트하고 이런 것 파일이 또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팀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도구로 쓰이더라 그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잡하지 우리 친구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약간 재해석 박 소장님 그림을 보고 또 새롭게 좀 새로운 영감을 또 얻기도 하고 팀들이 또 이제 좀 새로운 그 자극이 돼서 뭔가 이렇게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또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기능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스케치라는 게. 근데 이제 저 약간 궁금한 게 이 세 권의 책을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건축 얘기가 아니라 드로잉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베이스에는 지금 건축 프로세스가 베이스가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드로잉으로 얘기하고 싶은 지점하고 건축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 어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더 좀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건축이 정말 정신문화고 우리는 지금 건축이라는 것을 건설과 온 국민이 전쟁 통해 베트남 때문에 길 만드는 것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다 혼동하고 있는데 건설은 무조건 물질문화고 건축이 정신문화인데 그게 어떻게 좀 국민들한테 일반인들한테 그게 좀 인식이 돼서는 좋겠다 하는 그게 그냥 한국에 살면 평생 소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결론적으로 우리 같이 그 창조 뭘 만드는데 어떤 그 고통, 희열을 한 번이라도 맛볼 사람이 이 책들을 보고 장하다, 고생 많이 했다, 나도 공감한다 이렇게 느껴주기를 바라서 사실은 책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 얘기는 그래서 더 안 하는 게 옳고 그래야 그 스케치를 보고 그 스케치 속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 생각들 이런 거를 좀 더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건축하고 멀어지고 싶은 거죠. 건축을 하면 결국은 지어진 건물이 목적인 거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라 결국은 지어진 건물이 목적이고 거꾸로 건물이 지어지면은 모든 과정들이 다 건물로 흡수되거나 지워지거나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했던 생각들 뭐 이런 것들 스케치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지어진 건물만 남고 그게 당연한 거고 사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해봤으니까 알거든요. 그 과정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도 하고 진짜 막 고민도 하고
건물에 드러나지 않은 되게 가치 있는 어떤 아이디어도 있었고 그게 모두 없어져 버리고 건물로 흡수되는데 근데 그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건물로 그래서 과정을 기록해야 된다는데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케치업 과정 모델 뭐 대안 1, 2, 3만 기록이 되는가 기록인가 이게 그런 기록인 거죠. 저는 그래요. 또, 그 초기에 우리가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굉장한 흥분으로 시작을 뭔가 정말로 내가 못했는 세상에 없는 모습 할 것 같은 그런 기대와 희망 이런 걸 갖고 시작을 해서 안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거의 막 나 혼자서 뭐 디자이너의 건축가의 생각. 근데 거의 90%는 건축주에 의해서 리젝트를 당하더라고. 또 예산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만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깨끗하고 순수하고 잉태되는 그 정말 그런 순간인데 거의 대부분이 바람같이 사라져 버리는데 그 아이디어 그게 너무 아깝고 매번 사라지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그거를 좀 남기고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오 소장 말씀하신 거 딱 그 얘기인 거죠. 요번에 뭐 다 내면 좋겠지만 저건 한 프로젝트 3개를 집중해서 냈단 말이죠.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기준은 없고 처음 나오니까 여러 가지들 가장 이렇게 좀 매력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 처음 나오니까 그래서 제일 내용도 그러니까 일단 내용이 각 프로젝트마다 풍부한 거를 생각을 했고 또 3권이 나오니까 3권의 성격이 상당히 어떤 상이점이 좀 있어서 그것끼리도 어떤 뭔가 구성이 되는 똑같은 것의 반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형태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면 환기는 전이 여정에 대한 그게 갖고 있는 스토리 텔링 얘기를 만드는 거의 소설 쓰듯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내용이고 마곡병원은 정말 그러니까 패턴 또는 약간 오해가 될지 모르지만 시스템 이 반복되고 다시 재작업하고 이런 거 거의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패턴 만들기 같이 보이는 그런 점에서 이 3가지 프로젝트가 내용은 굉장히 상이한데 보기에는 좀 내용이 풍부한 그런 것 중에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 중에 우선 골랐던 거고. 지금 말씀드린 3권의 책이 이 영상하고 다르게 저희가 찍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하고 유튜브에 어떤 타임 같이 붙어 있을 텐데 각각의 책을 가지고 나눈 대화도 들어갈 테니까 책 장사하는 것 같은데 꼭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DMP에서는 정정임 실장님하고 홍윤희 팀장님이 같이 고생해 주셨습니다.